지금부터 5월 넷째 주 정례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담당관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담당관 1사분기 진정민원 처리 실태 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사분기 중 접수된 진정민원 처리 실태를 확인하여 부적정 부분에 대한 시정 개선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1사분기 중 접수된 진정민원 2,006건에 대한 처리기한 준수와 민원 처리 내용의 적정성,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처리 결과 통보 등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지난해 4사분기에 처리한 민원 처리 실태를 분석한 결과 주차관리, 사회복지, 건축, 건설관리, 청소행정, 도시디자인 등 6개 부서에 약 60%가 집중되었고 적정 처리율도 0.7% 정도 소폭 감소하였고 처리지연, 정결 규정 및 개인정보 미준수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전 부서에서는 민원 발생 시 관련 근거를 제시하여 명확하게 답변하고 사인감 분쟁으로 강제할 수 없는 민원은 충분히 이해 설득하여 주시고 민원인이 불만 제기 등 의사를 표시할 때는 적극적으로 초동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처리 지연 및 규정 미준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평가단 행사 개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로사랑 여성평가단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단원들의 평가 역량 강화 및 신선을 도모하고자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5월 26일 08시 30분에 여성평가단은 50명이 국립중앙과학관 및 청남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각 분과위원회 담당 부서에서는 평가단원과 담당 직원이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체행정과장입니다. 먼저 2016년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배치마킹이 오늘 09시부터 오늘 오후 5시까지 실시됩니다. 대상 각 동의 주민자치원 5명씩에서 총 80여 명입니다. 장소와 내용을 살펴보면 2015년도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최우수동을 받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송죽동하고 그 근처에 있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각 동별로 비상소집 기본 훈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들은 지역 민방위 대 편성 5년차부터 5년차 이상 40대까지입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민방위 대안의 흥선운영 점검과 안보 교육 등입니다. 훈련 일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각 동장님들은 훈련 일정에 맞춰서 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일과장 2016년 재산세 과세를 위한 보고불합장 일제조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5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이며 조사 대상은 보고불합장 유흥주점이 되겠습니다. 223개소가 되겠습니다. 중과세율은 과세 표준액의 1000분의 40%로 일반 세율 1000분의 2.5%의 16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 보고불합장 중과세 현황은 27개소에 5억 6,500만 원입니다. 유흥주점 영업장 면적이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중과세 면적이 해당되는 경우 현장 방문을 조사하겠습니다. 득점 확인 내용은 공용 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100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유흥 적객원 고용 여부,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여부를 조사하여 중과세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5월 27일까지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6월 3일까지 현장 방문을 조사하여 6월 10일 과세 준비 대장을 정비하고 과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입니다. 창신동 공제거리 예술가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제공장이 밀집해 있는 창신동 647번지 일대에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공제인들의 모습을 시각화한 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살아있는 거리박물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6월 말까지이며 사업 내용은 3D 프린터 활용을 하여 공제인의 모습을 시각화한 조형물을 설치하고 조형물의 크기는 25cm가 되겠습니다. 수량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창신동 공제인이 직접 사업 주체가 되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업체는 공공공간이 되겠습니다. 설치 위치는 담장이나 출입구, 공제인들의 그 작업 공간 주변이 되겠으며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도록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취약계층 건강권 수호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 복지정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중심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과 의무 협약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여 복합적인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며 중위소득 80% 이하 의료 사각지대 취약계층 대상이지만 중위소득 80% 이상 또는 1인 최대 지원금 초과 시에도 국립중앙의료원 취약계층 의료지원위원회에서 검토 지원도 가능합니다. 주요 지원 사항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구성 된 가정방문진료와 입원치료, 간병지원, 의료보조기 구입 등 1인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겠습니다. 또한 건강상태, 생활연령, 모니터링 등의 후에도 사회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의무 협약식은 6월 중 추진할 계획이며 협조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건강증진과에서는 서비스단계 발굴에 협조해 주시고 홍보전선과에서는 언론 배치 등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 복지 서비스인 가족정서 지원 실시에 관하여 여성가족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가족정서가 불안한 드림스타트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정서 강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자연과 함께하는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원예 치료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5월 28일부터 6월 18일까지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집단 상담실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정서 불안으로 가족 기능에 어려움이 있는 6가족 12명입니다. 내용은 생화꽃 바구니 꾸미기, 식용꽃 간식 만들기 등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창조활동을 통해 심신의 안정도모와 긍정적 의사소통 방법 습득 그리고 가족관계의 친밀감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합니다. 다음은 신체 접촉을 통한 가족 기능 강화, 유아기 자녀와 함께하는 체조 교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6월 4일부터 6월 25일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 4층 강당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정서불안 아동으로 양육에 어려움이 많은 7가정 14명입니다. 내용은 스킨십을 활용한 다양한 신체활동 체조로서 신체적 교감을 통한 긍정적 관계 형성과 아이의 불안 요소를 확인하여 바람직한 양육 태도 습득을 하는데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택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에는 예년에 비해서 비가 많이 또 자주 내린다는 일기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기 대비 공동주택 및 재난이용시설 등 여름철 수해 취약 부분 위험 요인을 파악해소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택가에서는 외부 전문가 2명과 직원 포함해서 9명으로 점검반을 꾸려가지고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1개월 동안 301개 동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설물 소유자에게 시정 명령 및 보수 보강 조치를 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정이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과세 기준이 되는 2016년 1월 1일 기준 우리국 개별공시지가 46,349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자의 상정조과 검증, 주민의견 청취와 부동산평가위원회 12등을 마치고 2016년 5월 30일부로 결정 공시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우리국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4%이며 우리국 최고지가는 종묘이가 입건지 종묘타워로 제곱미터당 4,28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평창동 산 6-1로 제곱미터당 9,250원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2010년 5월 30일 결정 공시 후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 이의 신청을 접수받아 7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 이의 신청 토지 현장 주사 및 토지 재확인, 감정평가서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처리되겠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각동 주민센터에서는 이의 신청 접수 기간 중 접수되는 이의 신청서를 토지정보과로 즉시 송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목로 가로등 개량공사 추진에 대해 도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인 지목로 구간은 청계천로에서 동방봉 터널 간 노후된 가로등을 친환경 LED 등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시입이 5억 1천만 원을 가지고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가로등주와 분전함을 개량하고 등기구 146등을 교체하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업입니다. 금년 3월부터 공사 설계를 실시하여 4월에 비공의 심의를 받고 5월에 서울시 계약 심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5월 중에 발표하여 6월에 공사 착수를 하고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차량 안전 운행을 도모하고 야간 보행 환경 개선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서남읍길 보행환경 개선 사업 추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행량이 많은 그 소나무길은 차도가 넓어 보행환경에 위험 요소가 많고 주말 차 없는 거리를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관광객, 방문객, 보행자 등이 많은 그 대학로 마론일길과 연계지구 단위의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구간은 그 명륜사가 그 해화역 그 서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7억 5천만 원이고요. 그 차량 속도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그 차량 통행 속도를 그 제한하고자 합니다. 그 CK인 그 초코 기법 등 그 교통 그 정원화 기법을 활용해서 안전한 그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그 지난 1월달에 그 보행 환경 개선지구 사업 공모에서 그 저희가 5월 11일 날 그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배정 통보받았고 그 6월 달에 그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 설계 용역을 시행을 하고 11월까지는 그 공사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그 보행 환경 그 조성을 통해서 그 대학로 그 문화예술 거리가 상징성이 그 강화되고 보행 환경 개선에 따른 그 보행 인구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걷기 마일리지 프로젝트 운영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주민과 직장인들이 평소에 걷는 습관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새로 개발한 스마트폰 걷기 앱에 가입을 유도하여 내가 걸은 걸음수를 매일 체크함으로써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프로젝트이며 서울시 보건소 인센티브 사업이기도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후원기관이 협력하여 가입자에게는 일정 걸음수를 달성하면 쿠폰이 지급되고 자치구별로 총 걸음수를 합산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 물품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 1차 기부 캠페인 실적은 우리구가 우수하여 독거 어르신 20여 명에게 6월부터 100일간 호상 요구르트를 배당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부터 관심 있는 주민들을 모집하여 걷기 동아리 모임을 구성하였으며 매주 목요일 오후에 스스로 걷기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전 직원이 스마트폰 걷기 앱인 워크원에 가입하도록 독려하여 주시고 가입 시 나이 그룹의 종로구를 꼭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앱 가입수와 보행수가 많을수록 인센티브 평가에도 반영되며 우리구에 기부하는 물품도 많아지게 되므로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하루 3,000보 이상 걸을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걷기 앱 가입 방법은 세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성동장입니다. 단오맞이 부채그림 전시회 개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오절을 맞이하여 삼청동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주관으로
부채 그림 전시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총리공관 앞 광장에서 6월 9일부터 6월 10일 4일간 개최하게 되며 금년이 5회째가 되겠습니다. 삼청동에서 활동하는 작가가 그린 그림 부채 1200여 점 전시와 어린이들이 부채 그림 그리기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세부 일정은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청장님, 간부님들께서 행사에 참석하여 격려하여 주신다면 이 지역 주민화합과 삼청동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조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기 대비 빗물바지 정비 추진에 대하여 교남동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5월 23일부터 2주간에 걸쳐 관내 통장단, 자율방범대원, 생활안전 거버넌스 회원들과 관내 빗물바지와 횡단 하수거 390여 곳을 준설하고 빗물바지 덮개를 제거코자 합니다. 대로변이나 자체 해결이 어려운 곳은 구에 정비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개신고 옆 급 경사가 심한 곳에 모래주머니를 설치하고 막힘이 우려되는 지역은 주민과 함께 지속적인 순찰을 통하여 수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 가해동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에게 지역사회 진흥기금이 집수리 자원 봉사와 연계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이며 저소득 33가구를 선정하여 도배장판 5가구, 전기 관련 시설 점검 및 방충망 교체 16가구, 단열립 보일러 점검 10가구, 환풍기 설치 등 2가구를 한정과 고부 승민 등에서 기술 재능 기부를 받고 집수리 자원봉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0년 따뜻한 마을 조성에 과제의 실시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신 이동자입니다. 창신 이동 우리 가족 힐링 여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신 이동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의 가족관계 회복 및 강화를 위해 우리 가족 힐링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기초수급 대상자나 차상위 계층 등 가족관계 회복이 필요한 동사례관리 대상자입니다. 이분들은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행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가족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예산은 지원 금액은 이 당일날 가시는 분들은 최대 30만원, 이틀 가는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기타 필요한 소요 금액은 우리 예산과 또 우리 동 자체에서 하는 지원금을 합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행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또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번째, 사랑 나눔 후원위 조직 결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돗자리 음악회 개최와 도서교환전 개최 결과에 대하여 승인 1통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6회 돗자리 음악회가 5월 30일 월요일날 4시에 센트레빌 아파트에 거주하는 재능기부자 주민과 함께 아파트 내 정자에서 공연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2016년 5월 4일 동사무소 1층에서 숭인마루 작은 도서관 주관 도서교환전이 개최되었습니다. 아동 도서 100여 권, 일반 도서 200여 권이 교환되었으며 교환된 도서는 숭인 근린공원 내 북카페 2개소에 기존 도서와 교환 비치하여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토록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눔과 공유 문화를 확산하고 마을 공동체 의식 형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부구청장님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우리 올림픽 기념기념관 배드민턴장, 기념관 리모델, 또 어린이 종로 아이돌 복장 개발돼서 수고하신 분들 초청을 받았는데요. 사실 뭐 우리 그 관광체육과장, 건축과장, 도로과장, 공원녹지과장, 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또 우리 도시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문화국장님도 참 고생이 많으셨어요. 거의 매일 현장에서 상황 점검을 공유하고 직원들 동료하고 같이 해줬는데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 건강증진과장께서 걷기 마일리지 프로젝트 관련해서 직원 참여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좀 진직 보고를 해주셨으면 저도 좀 가입하고 할 건데 다 대부분 앱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앱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간부님들 꼭 가입하시고 직원들도 요즘에 건강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전부 좀 가입해서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참여 하는데 좀 관심을 갖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로하면 청렴, 청렴하면 종로죠. 정말 우리 뭐 강사과를 중심으로 해서 직원 교육, 또 공단, 재단까지 다 교육시키고 또 사례 공유하고 공감하고 하는 이라고 해서 예를 많이 쓰셨는데요. 이거는 뭐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하고 언제 말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쭉 우리 몸에 좀 뵐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강사과에서도 교육 한번 해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 부적절한 사례들은 우리가 좀 그 지양을 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고 또 좋은 사례들은 적극 찾아서 발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좀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청렴하면 항상 같이 가야 될 우리 공직자의 가치, 친절이죠. 방문 민원은 말할 것도 없고 전화 그 민원 더 친절하게 응대해서 종로는 청렴하고 친절한 공무원들의 표상, 공직기관의 표상이라는 그런 그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갖고 사용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최근에 뭐 노점상, 그다음에 뭐 재개발, 또 뭐 저 재정비 사업 등등해서 사실은 좀 표현이 좀 하지만 때법성 그런 민원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법과 원칙을 지켜서 대응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설득하고 서로 이해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간부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그 야외 활동이 참 많은 시기입니다. 최근에도 뭐 우리 산악회, 뭐 또 직능단, 우리 직원들 늘 강조되는 얘기지만 안전운행 수칙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요즘에는 그 고속도로 주행하려면은 전자석 안전벨트 착용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을 좀 특별히 챙겨서 우리 구 관련 우리 종로 관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저희가 작년 7월 1일부터 그 해화동, 창신 2동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속칭 찻동을 실시해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15개 동이 7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을 합니다. 물론 뭐 자치행정과 각 동에서 그 찻동 시행에 대비해서 사무실 공간 개선, 그 사례 공유 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한 번 더 챙겨서 7월 1일 날 그 새롭게 시행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해화동장께서 아마 그 한 1년간 시행한 사례를 중심으로 그 교육자료를 작성해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 받은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 전동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럼 개최나 또 이런 것을 좀 홍보 좀 해주시고
또 자발적인 주민 참여가 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요. 에너지 자립마을 확산을 위한 국민 포럼을 5월 30일에 하겠다. 5월 30일에는 오늘 그렇게 하고 5월 30일에는 또 종로 건강 포럼을 하겠다. 뭐 이런 아까 보고가 서면 보고가 있었는데 포럼은 공개 토론을 통해서 또 주민들과의 공감대도 형성하고 또 우리 구의 주요 정책을 홍보하면서 또 우수 사례를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또 홍보해 주시고 또 준비에도 만전을 보여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여름이 됐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면서 작년 이맘때보다도 모기 개체수가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국내 흰줄 순모기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는 없다고는 하지만 흰줄 진모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가 밀집 지역이나 하수구, 물 웅덩이 등 모기들이 서식하기 쉬운 취약지를 집중 방역하고 또 일상생활 중에 모기 회피 방법 등을 알려줘서 주민들이 건강히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정 운영의 흐름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든가 또 다른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면 내가 하는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서로 주변에서 하고 있는 일과 조화되게 조금 배려하면서 일을 한다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도 있을 거고 또 조화로운 일을 아마 함께 할 수 있을 텐데 부서 간의 업무를 공유하기 위해서 매일 간부님들 매일 회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매일 세월에 게시되는 언론 보도 자료가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 또 우리 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도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좀 투자해서 이 내용을 좀 잘 숙지하고 또 협력할 일은 없는지 또 배울 점은 없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정책을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우리 부부청장께서 이크레이 총회를 유럽에서 하는데 유럽 어디서 하죠? 베를린. 베를린까지 가셔서 우리 도시비우기 사업을 그 자리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또 그런 것을 이론적인 좀 뒷받침이 좀 잘 돼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정책 개발에 있어서도 이론적인 뒷받침도 좀 잘 해서 이론적으로 한다는 게 무슨 뭐 장문의 편지를 쓰라는 뜻은 아니고요. 판단하면서도 그런 논리적인 이론이 좀 뒷받침이 돼서 바로 이런 발표를 할 때에도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또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이번에 부국장님 가셔서도 정말 발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돗자리 음악회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주민들이 좀 우리 동장님들은 여기서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이 돗자리 음악회를 통해서 좀 화합되고 또 마을의 꼬마 음악가들이 좀 참여해서 발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또 그 좋은 경험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참 좋으라 생각합니다. 어려서 대중 앞에 서서 그런 발표를 해본다는 것은 아주 좋은 추억이 될 거고요. 또 그런 것도 한번 심어줘서 돗자리 음악회를 통해서 아주 훌륭한 음악가가 배출될 수 있다면 더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화합된 장은 물론이지만 그런 좋은 음악회가 계속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요 며칠 전에 우리 조선 TV에서 우리 청사 짓는 거에 대해서 아마 좀 상세한 보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내용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신문도 좀 내용도 나왔었고요. 그런데 이 청사 짓는 것 자체를 돈을 너무 많이 줘서 화청사를 짓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쪽에 그런 식의 보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하나는 임대 건물을 짓고 하나는 우리 관에서 우리 국정 건물을 쓸 수 있는 자를 짓기 때문에 건축 면적이 좀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좀 늘어납니다. 근데 이것까지 전부 다 호화청사를 짓는 거를 이렇게 매도를 해버려서 좀 답답한 일이죠. 혹시라도 우리 주민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께서 특히 간부들께서는 더 내용을 정확하게 하시고 이런 얘기를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종로구청 청사는 전에 김충영 청장님 계실 때 청사를 짓기 위해서 기금으로 모인 돈이 700억 정도 됩니다. 그 700억에서 한 5년, 6년 정도 이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한 750, 60억 정도 기금이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구청장이 되면은 그 기금을 한 번도 더 모아보질 않았습니다. 우선 그보다도 더 청사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할 일이 많다 생각했기 때문에 청사 추진반도 저는 해체를 했고 그 비용도 더 이상 모금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진행해 왔는데 이제는 청사를 좀 지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고민한 끝에 그렇다면 관상복합 청사를 지어서 더 이상 우리 세금을 투입하지 않고 있는 돈 정도만 주고 집을 지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을 좀 하고 있는데 그것을 결국 관상복합 건물 상업용 건물에서 우리 지금 박신규는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연간 한 100억 정도 이익이 나올 겁니다 뭐 이렇게 좀 저한테 줬는데 100억 정도 나올는지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이하로 나온다고 보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건축비를 빼가는데 한 15년 내지 17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서울시에서 좀 도와주면 그 횟수가 한 11년이나 10년 정도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럼 10년이나 15년 후에는 그 공사비를 다 캠프에서 다 빼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우리 종로구 세수가 한 100억 정도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 보니까 분양을 해서 집을 지은 경우는 있었다만은 그렇게 하지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닐 것 같고요. 분양해버리면 이제 거기서 돈이 앞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임대를 하는 걸로 해서 우리 종로구에 해마다 수익이 100억 정도는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종로구의 재정 상태도 좋게 하고 또 실제 우리 종로구청의 좋은 위치를 활용해서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그리고 필요하다면 노인 일자리라든가 청년 벤처 창업을 도우는 그런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가를 마련한다든가 또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판매 공간도 생각해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 종로는 문화청사를 짓겠다. 문화청사. 미술관이나 전시장, 음악홀, 박물관, 학교 박물관 이런 것들도 우리 구청 청사 안에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도서관도 들어갈 것이고요. 그래서 저녁 6시 땡 치면은 문 닫히는, 불 꺼지는 그런 구청이 아니라 10시, 11시, 12시까지도 불이 켜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효율성을 훨씬 높은 그런 청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임대청사는 24시간 오픈되겠죠. 이 임대청사. 만약에 글로벌 회사가 들어왔다, 외국인 회사가 들어왔다 그러면 24시간 불 켜져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활용도 높은 종로구청 청사를 지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처음으로 시도하는데 요새 서초구청이 자기들 처음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미 투자심사권이 통과됐는데 아무튼 우리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바로 이런 우리 청사 건축 계획이 더 이상 세금이 투입되지 않는 우리 구청 청사 건축 계획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민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또 혹시라도 궁금해하신 분들에게 잘 설명될 수 있도록 간부님들께서
정확한 내용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첨언을 하면은 한 동은 우리 구청 청사를 짓고 한 동을 임대를 줄 텐데 그 한 동 임대 면적이 한 7, 8천 평 되는 것 같아요. 그 만여 평 되려나 모르겠는데 만 평까지는 안 돼요. 한 7, 8천 평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건축비만큼 건축비가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 동을 더 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건축비가 많으니까 외형으로는 많으니까 호화청사를 짓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좀 숙지를 하셔서 주민분들한테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세금이 더 이상 투입되지 않는 구청청사를 짓는다. 요 얘기를 꼭 좀 해서 우리 종로구가 소박하면서도 정말 좋은 우리 행정 공간이 또 우리 업무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 다시 드려요. 또 요 학교 건물 바로 요 수성초등학교 건물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나마 이것도 보존하면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보존하려고 보니까 아주 예쁜 건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쁜 건축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역사 보존을 위해서 이것을 보존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꼭 우리 지금 아주 개괄적인 얘기만 지금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 내용 좀 잘 알으시고 나중에 이 내용이 더 업그레이드 돼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다 하는 것이 나오면 그때는 좀 꼭 좀 여러분들 더 상세히 알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우리 청사를 짓는데 기준을 하나 제시한 게 있는데 이 얘기는 꼭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적으셔도 돼요. 말씀을 좀 적으세요. 집을 짓는데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면적은 이제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 기준이 있죠. 청사의 규모의 기준이. 거기에 물론 맞춰야 될 것이고요. 다만 품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어느 정도의 수준의 집을 지을 것이냐. 이것은 좀 화려한 것 같이 저는 짓고 싶어요. 화려한 것 같이. 그렇지만 화려한 것 같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건축을 하고 싶고요. 좀 검소한 것 같지만 누추하지 않은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어디다 기준을 맞춰야 될지 우리가 일하면서 금방 얘기한 그 기준에 맞게 화려한 것 같지만 너무 또 사치스럽지 않게. 사치스러우면 당장 많은 비난이 뒤따를 수 있겠죠. 또 그렇다 해서 너무 또 검소하게 한다고 하다가 누추한 집을 지으면 그것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더 큰 관심 갖고 우리 종로구가 기왕에 하는 일이라면 좀 더 잘했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머리맡고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간부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